안녕하세요. 인생그래프로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치입니다. 오늘은 모든 부모님들 가슴속에 품고 계신 질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딱 하나의 문제에 딱 봉착하죠. 진로. 우리 아이는 뭘 잘하는 걸까? 이 아이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 아이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저희 아이는 너가 원하는 거 하라고 했어요. 무책임한 걸까? 아니면 아이를 존중하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너는 그래도 이쪽 길이 않고 요즘 시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부모가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색다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과 재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육법, 진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감각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주가 1000년이 넘은 학문이잖아요.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때의 시대를 대변하는 무언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1000년 동안 직업이 여러 개였을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직업의 형태가 맞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특별한 점술이 아니라요, 이러한 관점에선 이러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가 매우 어렸을 때랑 중고등학생일 때랑 30대 됐을 때랑 성향이나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그 본성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아직은 얘가 이러한 내재된 걸 갖고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런 면의 관점이 있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사주를 보는 아이의 타고난 성향, 먼저 사주가 무엇인지 표현해드리면 연, 월, 일, 실 4개의 기둥으로 총 8글자로 표현한 것을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가 좋다 하는 이런 게 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주의 천간, 일명, 일간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이의 타고난 성격이나 본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5가지의 기본 에너지, 즉 오행으로 목, 화, 토, 금, 수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한 느낌으로 우리 아이를 보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 오행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제가 띄워드리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떤 사주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각 오행별로 어떤 성향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목의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목은 실은 봄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스프링 알죠? 뛰어오른다,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싱그러운 나무처럼 성장과 발전을 상징해요. 항상 위로 뻗어나가려는 에너지가 있고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다? 창의적, 그리고 의외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디자인 관련이나 창의적인 상상력, 컨설팅 디자인 혹은 기획 쪽에 대부분 목 관련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목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갑목 아이들은 내가 리더야 하듯 강한 리더십과 자기 판단력을 가집니다. 약간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모든 걸 끌고 가려는 자기 판단이 있어요. 자기 표현력도 되게 뛰어난 편입니다. 을목 아이들은 감각적이고 그리고 되게 예능감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가 예능이 맞나? 혹은 미술이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시게 되고요. 또 하나는 되게 사근사근하고요, 애정 애교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특히 그런 예술적 감각이나 화려한 거를 보는 느낌들이 되게 좋죠. 여러분 중에 이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아이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번뜩? 이거? 막 이렇게 딱 꽂힐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럴 때는 창의적인 길들에 대한 느낌으로만 키우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미술을 하건 예능을 하건 괜찮아요. 창의적인 거를 어릴 때 좀 깔아둘수록 목의 에너지가 눌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것들은 훗날 수학에서도 번뜩, 과학에서도 번뜩으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문계 쪽은 아닙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에너지로 의외로 이런저런 교합과 이합 집산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화의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밝고 열정, 화이팅! 웃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제가 화를 가진 사주 아이들을 여러 명 다른 손님으로서 태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애가 되게 어린애에도 불구하고 밝게 웃고 되게 웃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병화일간 아이들은 안녕? 어때 오늘? 그러면 네!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가 겉으로 항상 활기차다, 병화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잘한다, 병화. 어디서나 좀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요. 밝은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정화의 경우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대인관계나 사람들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많이 잘 만들어주고요. 혹은 특정 친구들과 되게 잘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감수성과 따뜻한 친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공간 파악과 공감 능력 자체가 되게 좋아 타인과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좋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특히 예능감으로 표현하는 정화 아이들이 미술 쪽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의 생각을 어릴 땐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미술로서 자기의 성정을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화 아이들한테는 미술로 가지 않더라도 미술에 대한 무언가를 좀 깔고 있으시라고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의 감정과 감수성을 뭔가 색채로 표현할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화 아이들이 오면은 꼭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라고 하고요. 미술을 해서 자기의 성향을 좀 드러내는 거를 도화지나 어떤 물체로 하라고 하고요. 병아이들은 발표, 노래,
이런 거로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왜냐면 별로 안 무서워해요. 바로바로 나서거든요. 본 성격을 드러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토의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은 어떨까요? 넓은 대지나 산처럼 안정감, 신뢰감을 줘요. 근데 이게 부모한테 얻어 터지는 주요한 성격이 되는데 게을러요. 믿음직하고 뭘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뭔가 딴짓을 하거나 뻘짓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이 느낌은 있는데 게으르고 굼뜨고 이불 안 개고 좀 답답해 죽겠고 막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토도 두 가지 유형으로, 무토일간들은 가만히 내비두면 그 자리를 잘 버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토의 기본적인 성향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대기만성. 다시 말하면 투자 대비 왜 효율이 없는 것 같지? 왜 이게 왜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평균 아이들의 1.5배를 보시고 좀 더 빨리 시작하고 좀 더 늦게 끝나듯이 유지한다면 토의 아이들이 좀 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좀 밥값은 하는 것 같다, 투자값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토 아이들은 자기의 둥지를 잘 안 떠나려고 해요.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토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대인관계에 굉장히 많이 나서고요. 동네의 팔방미인 같이 이 사람 저 사람에 되게 겁이 없이 대화를 거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적극성 혹은 대화의 편의성이 되게 있습니다. 기토 아이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동네의 어린애들 뿐만 아닌 어른들과도 놀기 좋은 이런 굉장한 친밀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더 어른들과 어울리게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믿음직스럽고 특별하게 사고를 별로 치지 않고 밥 먹고 누워있고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아, 토가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내가 볼 때도 우리 아이가 잘생기거나 완전 이쁜 건 아닌데 두루두루 애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요. 토의 에너지가 강한 아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의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은 어떨까요? 반짝이는 금속처럼 뚜렷하고요.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금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 어렸을 땐 좀 뚜렷하게 티가 나요. 뭐냐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런 딱딱 부러지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금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금일관은 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래,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4, 5, 6학년 때 뚜렷하게 자기 발표를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금인사주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도 이 금사주분들은 자기 본성을 절대로 감추지 않거든요. 바로바로 드러냅니다. 그런 느낌을 보시면 금사주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신금사주들은 하면서 어릴 때는 별로 말을 안 해요. 너 이거 숙제해야지 그러면 이런 건 칼같이 합니다. 숙제도 칼같이 하고 애들 간의 관계도 적당히 있는데, 뭔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놀고 있으면 같이 뛰어가서 막 놀아야 될 것 같잖아요. 신금 애들은 이러고 안 나서요. 정상이니까 왜 우리 애는 남하고 안 어울릴까요가 아니라요, 나는 굳이 걔네랑 어울릴 이유가 없다가 신금 애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규칙을 중요시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할 말을 딱딱 얘기하면서 분석적인 코딩 같은 사고를 보인다면 금의 에너지가 강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수의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은 어떨까요? 마치 유유 흐르는 물처럼 지혜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유연하게 상황을 적응하고 굉장히 깊은 사고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 기운을 가진 애들은 쓸데없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수 에너지 애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배운 거에서 크러싱을 해서 머리를 많이 씁니다. 융합 응용력이 되게 좋은 게 수사주의 특성이기도 해요. 수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네, A, B는 뭐야? C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질문하면 답 잘하는 애들 있고 선생님이 말한 거 그대로 똑같이 쓰는 애들 있어요. 임수의 성향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배운 그대로 마치 책에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머리에 넣듯이 정확하게 읽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명확하게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유는 입력한 대로 그대로 출력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개수일간 아이들은 생각보다 잔머리와 꼼수가 좋아요. 엄마 입장에서 막 조삼모사하고 엄마 나 숙제할 거니까 한 200원 주면 안 돼? 200원 좀 싼가요? 500원 주면 안 돼? 그럼 숙제 다 끝나면 1000원?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줄 수 있어? 나 뭐 하려고? 막 이렇게 뭔가 엄마랑 딜하는 애들 있어요. 이게 뭐냐? 깊은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잔머리와 꼼수가 좋은, 좋게 말하면 응용력이 좋은 개수일간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애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른이 놀랄 만한 꼼수를 많이 얘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대로 똑같이 책 읽듯이 얘기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역제안을 어른들한테 한다면 수 에너지가 강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간만으로 아이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주의 전체적인 균형이라던가 외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애들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간의 기본 아이의 성향을 좀 알고 나면 얘가 가끔 그런 성향을 보이던데 이게 아직 아이라서 덜 나오는 거고 원래 본성은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사주에서는 아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한 아이들은 내향적인 성향을, 양의 기운이 강한 아이는 외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잘하는 분야는 어디일까? 아이의 기본 성향을 알았으니까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지 최근 트렌드 같은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주를 일정 부분 공부를 했다면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해석을 해서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 군인, 경찰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주에서 화와 수의 기운이 강하면 언어, 인문학, 예술, 심리 이렇게 문과적인 거에 대한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특히 정화와 개수 기운이 강한 아이들이 특히 감정 표현이라던가 자기의 생각의 세계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작가나 언론인, 교사, 상담사 이런 분들이 특히 사람 상대하는 업종에서 정화 개수 분들이 업종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느낄 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잘하고 설명을 되게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정화와 개수가 있다면 만약에 의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을 잘해주고 따뜻하고 친해적인 괜찮은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죠. 이런 정화가 어릴 때는 책 읽기나 글쓰기 혹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술적인 감정적인 표현력이 되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성향을 이해하면서 이쪽 구간을 잘 다독여주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성향이 있다면요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요. 이거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걸로 마음을 풀어주고 수학 영어를 정상적으로 가르친다 라는 느낌으로 두셔야 되는데 너무 또 정화니까 그래 예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풀어주면서 원래 해야 될 것들도 함께 하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뭔가 만들고 뭔가 이렇게 입 내밀고 막 뭐 만들 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걸 가지고 다른 공부로 넘겨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라는 관점이 우리 아이가 본성의 표현도 잘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본 공부의 소양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훨씬 더 이런 화와 수의 감정이 있는 애들에게 키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를 보고 그런 성인 걸 알았다면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과적 성향의 아이인데요. 금 기운과 수 기운이 매우 깔끔하게 있을 때 특히 이런 애들은 애교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말을 하면서 따박따박 말을 해요. 엄마들은 친밀하게 대하고 싶은데 애가 되게 칼같이 엄마 그건 내가 보기엔 아닌데? 엄마 B가 더 나아. 옆에서 막 지적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이 뛰어난 금 기운의 성향들이 세면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러면은 논리대로 A 더하기 B는 C 이런 수학, 과학 특히 공학적인 이과적인 분야에서 상상력 없이 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금이나 혹은 신금, 무토 이런 사주 애들은 이런 체계적인 사고라던가 들은 그대로 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엔지니어, 연구원, 의사, 건축 등의 직업에 되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계산적이거나 특히 세무계통, 숫자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느낌이 굉장히 셀수록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지게 느끼게 됩니다. 별로 문제라고 안 느껴요. 제가 생각했던 경금일간의 모 군은 항상 왜? 그건 왜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떤 원리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학을 띄고 학원을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러한 호기심이 있는 애들을 만큼 그래서 이공계 애들을 만약에 과외로 붙인다 너무 좋죠. 따박따박 설명을 해주면서 과학 키트나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얘는 당연하게 그런 게 문제가 없이 받아들이면서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니까 이공계 수학이나 과학이 이게 왜 다들 어려워하지? 이런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물건을 분해하거나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내가 여기에 맞는 선생님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걔의 분석력이나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이 되는 거를 누군가로 해서 백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책을 사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위키디피아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질문한다 위키디피아. 저는 챗GPT랑 퍼플렉시티 빨리 연결해 주거든요. 빨리 연결해 주는 게 좋다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애가 모르는 순간 바로 쳐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대답을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학습하는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 분야는 그럼 어떨까요? 저는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예체능 분야는 무조건 10대, 20대의 운이 좋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애가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10대, 20대의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있는데 안 떠요. 특히 이런 사주들이 목화의 기운이 있어서 나를 표현하고 스타일이 멋있어 보이고 뭔가 짜라잔 하는 걸 문제 없어 하는 이런 느낌은 좋지만 10대, 20대의 대운이 좋아야만 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대운이나 사주를 보고 예체능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창의력이나 표현력이 뛰어난 미술, 무용, 연기 등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는 이게 20대의 대운이 나쁘면 그냥 부모님 등골만 뽑다가 끝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운이 좋은 애한테 그거를 의도적으로 시킨다 라는 관점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서는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입대 때 15년 전만 해도 예체능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요즘 10년 동안은요, 예체능 질문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아요. 뭐냐면 이미 예체능을 하신 분들이 어머님이 되셔서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해외를 보내거나 예체능을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강남 사모님들의 많은 판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활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요, 사주가 좋아서이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산만한 게 아닙니다. 운이 남아돌고 몸이 좋아지니까 뛰어나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운동과 공부를 조화롭게 한다는 관점을 가지시고요. 굳이 예체능을 시키고 싶다면 10대, 20대 대운이 완전하게 좋아서 20대 때, 30대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주이다면 시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이과, 예체능 봤는데요. 그러면 사회성이나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사주가 만약에 되게 좋은 사주로 맞춰서 나왔어요. 그럼 애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립니다. 충격적이게도 안 어울립니다.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요, 내가 모자란 사주를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되게 좋게 느끼거든요. 반대로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필요한 사주를 내가 갖고 있어야 저를 좋다고 느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사주를 잘 맞춰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굳이 누구랑 어울리지 않고요, 어른들 정도만 대화하고 혼자 놀아요. 근데 재밌게 놀았다고 해요. 애들이 자기의 사주가 충분하기 때문에 혼자서 역학을 놀이를 하면서 되게 잘 놀더라고요. 물론 이 와중에서도 특히 나의 일간을 생해주는 천간, 나를 표현하는 글자가 발달한 아이들, 나의 표현력을 바로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관인데 병원을 가고 있다, 말이 엄청 많거든요. 자기 표현을 빨리 하고 어릴 때도 저요 바로 드러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게 드러나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전교회장이 되거나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건 그냥 타고난 성향이에요. 노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습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어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나 주변 환경의 디폴트에 따라서 그 아이도 인생의 방향성의 기본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시고요, 그에 맞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채워주면서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음악, 미술을 시키면서 수학 공부를 잘 시킬 건지, 아니면 과학이나 과학 탐구를 시키면서 어느 공부 시킬 건지, 이런 관점으로 먼저 채워줄 것, 혹은 애가 먼저 좋아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애는 나는 할 걸 다 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 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키우기 좋겠습니까? 오늘 어떠셨나요? 오행별, 그리고 사주 천간별 성향이나 혹은 문과, 이과 중에 어떤 거를 정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이런 면을 채워줄 때 애들이 일단은 성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거는 아이가 기본으로 이런 게 있다면 먼저 채워주면서 따라가고 뒤로 어떤 거로 배분할지를 정하신다면 아이와 트러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공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 사주와 함께 고민되시는 분들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좀 올려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